가련, 대조, 불광, 독바의 은평구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도심권과 가까운 곳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가련, 대조, 불광, 독바의 은평구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이쪽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고 현장의 느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구 쪽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를 살펴봅니다. 자, 서울이 이렇게 생겼는데 서울의 서부권 위쪽이 은평구입니다. 이쪽 일대가 이제 일산이 되겠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 파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뭐 지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가 옛날에는 어떻게 서울의 끝자락 느낌이 났지만 지금은 이런 지역이 다 이제 도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도심권과 가까운 그런 곳이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 은평구 쪽에 신규 아파트 33평 기준했을 때 가격이 실거래가가 12억을 다 넘기고 호가상으로 13억 정도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만만한 동네가 아니죠.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평균 가격이 거의 10억 가까이 됐기 때문에 뭐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련 1구역이 빨간색 요렇게 이쪽에 되어 있고 대조 1구역, 그다음에 불광 5구역, 독바 역세권 있는데 사실은 뭐 거기서 거기 위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지도상으로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은평구 쪽은 이쪽이 서부권 쪽이고 지금 지하철 라인은 요 3호선 하나고 그 다음에 6호선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고요. 이쪽 연신내역 쪽에는 이제 GTX가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자, 편집도상 보게 되면 이 왼쪽 상단 연신내역 기준에서 그 왼쪽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 가련 1주택 재개발이 있죠. 이렇게 커다랗게 규모가 되어 있고요. 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를 뚫고 이렇게 산까지 연접하면서 지어집니다. 롯데건설에서 개발되고 4,100여 세대대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연신내역까지 이제 도보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은 3호선, 6호선이 있고 여기에 GTX A 노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거리가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GTX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신내역과 불광역 사이에 불광역이 좀 더 치우쳐 있습니다만 대조 1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고 맞은편에 그 불광역 바로 옆에 연접해 있는 곳이 불광 5주택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와 붙어 있는 곳이 독바 역세권 개발 구역이에요. 자, 위치가 어딘지 다 파악이 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의 그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GTX A 노선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느 지역이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GTX A 노선인데요. 여러분들 GTX 얘기는 지겹게 많이 들으셨죠? 예,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연신내가 여기지 않습니까? 은평구가? 근데 삼성역까지 두 정거장, 서울역까지 한 정거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거의 뭐 빠르게 관통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거나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게 되면 수도 없이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두 정거장으로 다이렉트로 가다 보니까 삼성역까지 10분이면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부권 쪽에서 이 동남권 끝에 있는 이제 이런 서울을 관통하는 라인을 대심도 철도로 지나가게 되면 10분 만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A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GTX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거라 빠르면은 2024년 정도면은 개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아파트들이 거의 입주하는 시기에 맞물리거나 개통된 이후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하는 것들이 사실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인데요. 사실 얘는 아직은 완전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GTX A 노선이 좀 착공이 들어간 거와 다르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이디어 구상 단계다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호재에 넣어야 되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일단 넣어봤고요. 여기는 독바이역이죠. 독바이. 예, 독바이역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독바 역세권 쪽, 요 라인이, 독바 역세권 쪽 라인이 가장 호재를 받게 되겠죠. 불광동도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겠고요. 여하튼 이런 호재가, 교통 호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련 1구역에 대한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좀 독특한 모습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다각형 형태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약간 테라스 하우스 형태 같은 느낌도 들고요. 뭐
독특한 어떤 외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판상형 구조는 길쭉한 성냥갑처럼 쭉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게 보기에는 안 이쁠지 몰라도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왜냐하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고 이 어떤 뷰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애들은 뷰가 좀 사실 보이기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뷰가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기와 다르게, 조감도와 다르게 불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나 뇌피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그런 모습이 좀 우려스럽다. 다만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데 이쪽은 좀 높게 짓고 여긴 좀 낮게 짓고 해가지고 최대한 일조권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상황이에요. 19년 1월 달에 이제 관리처분 남았는데, 관리처분은 이제 조합에 물어보니까 21년도쯤 받는다고 하고, 현지 부동산이라든가 일반적인 시장 전문가 의견으로는 한 22년쯤 예정된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처분이 끝나게 되면 이주철거 착공이 들어가서 26년경이면 완공하고 입주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저희는 오늘 그 가련 1구역 쪽, 은평구 가련 재개발 1구역 쪽을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이 구역 안에 지금 찍고 있는 이곳은 그 가련 1구역 내에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쭉 올라가면은 이제 천일 아파트, 인후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가 지금 다 포함이 된 아파트들입니다. 그 위쪽까지 올라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마을버스도 요 내부로 다니고 있고, 지금 상태는 뭐 매우 심각한 수준의 뭐 그렇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낡은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언덕이 있어서 이 뒤쪽까지 가게 되면은 사실상 산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갈수록 언덕이 좀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재개발이 추진됐으면 좋겠죠. 자, 지금 가련 1구역 저희가 이제 내부를 쑥 둘러보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건물들의 상태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대로 괜찮다 싶었는데, 이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면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멀어질수록 집도 굉장히 낡았고, 그 다음에 언덕도 심하고,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조금 뭐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4,100여 세대 되는 굉장히 큰 매머드급 단지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지금 상태가 올라와 보니 초기 앞서 봤던 것보다는 많이 안 좋네요. 그리고 언덕이 워낙에 심하고 해서 좀 불편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지도상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천일 아파트까지 올라와 봤는데, 지금 커다란 규모의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보이질 않고요. 자, 이 왼쪽에 보이는 요게 지도상 이게 천일 아파트입니다. 이게 아파트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상상 속의 그 아파트랑은 전혀 다르죠. 자, 가련 1구역은 지금 관리처분 이후에도 거래는 되긴 합니다. 우리가 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거래가 되는데, 좀 빠르게 추진하려고 건축심의 같은 거를 단번에 통과시켰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감도를 보니까 이제 또 그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좀 디자인이 좀 특화된 모습은 보이긴 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느낌. 아파트라면은 동간거리도 넓고 좀 단순한 형태가 돼야지만 오히려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다각형 형태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은 좀 답답한 느낌이 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단점으로 보이긴 해요. 골목골목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지 대부분 다 비슷하겠지만 여기도 하루빨리 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차량도 이렇게 주차할 곳이 없고 차가 다니기도 좀 불편하죠. 이따 가보겠습니다만, 대조 같은 경우는 거의 평지고 언덕이 거의 없는 반면에
가련은 대규모이긴 합니다만 좀 언덕이 좀 심해서 일반적인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롯데건설이 한 9,200억 정도의 이제 공사비를 책정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쪼록 완성이 되게 되면 은평구의 멋진 아파트로 거듭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입지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였지 않습니까? 이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 이렇게 생긴 동네였습니다. 편집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산이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여기 올라가게 되면 쭉 좀 언덕이에요. 네, 언덕이긴 하나 4,100세대 롯데건설. 이러면은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새 아파트가 마련되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여기 초등학교도 지금 주변에 좀 학교가 잘 보이질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가 이제 하나 더 내부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초품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다 쳐도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좀 이 롯데건설 같은 경우가 여러 어떤 시공사가 경쟁 입찰된 것이 아니라 혼자 단독 입찰한 다음에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보통 수의계약 맺게 되면은 좀 좋은 조건으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경쟁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롯데건설 측에서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80%가 넘는 동의율로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납부금에 대해서 제가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30%, 중도금 60%, 계약금 10%, 그 다음에 중도금 60%, 그 다음에 잔금 30%,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조금 시공사 측에서 많이 배려한 경우는 계약금 20%와 잔금 80%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인데, 지금 저는 솔직히 처음 봤어요. 이런 조건은. 어떻게 조건을 제안했냐면은 계약금 없고 중도금 없고 잔금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0%, 100%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죠, 조합원들이.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다 보니까 좀 높은 동의율로 시공사 선정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롯데건설에서 사실상 경제적인 이런 손해를 보면서도 이런 제안을 했던 거는, 이런 어떤 랜드마크 아파트를 시공함으로써 이쪽 일대에 자기네들을 본인들 브랜드를 알리고 앞으로 이쪽 일대를 많이 수주하겠다라는, 수주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홍보 효과의 노림수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관리처분 인가 이외에도 거래가 가능한 구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하튼 구입하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새 아파트 중에서 새 아파트를 변모하는 과정 중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되게 비싸 보이는데 1년 지나면 더 비싸 있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서울의 아파트지만, 특히 신축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싸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얻은 정보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9년도 공시가 기준했을 때, 이거는 그냥 정확한 건 아닙니다. 주관적인 평가인데, 한 19년도 공시가 기준에서 2억 8천 정도는 넘어줘야지만 33평 아파트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현지 부동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독이나 다가구의 수가 한 84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30평대가 한 700여 개에 20평대가 1500개 정도 되니까, 그렇다면은 단독 다가구가 아닌 이상 거의 일반적인 다세대로는 30평대를 배정받기가 무척 힘들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무척 힘들다 정도로 평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평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작은 규모의 어떤 소액 투자할 수 있는 다세대보다는 단독 다가구 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지금 가련 1구역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5평 같은 경우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조합원 분양가가 4억 5천, 30평대가 5억 한 5, 6천, 25평이 4억 5, 6천, 30평대가 5억 5, 6천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공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업됐잖아요. 상당히 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25평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양가가 4억 한 5, 6천이 아니라 5억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평가 금액도 높아지고 조합원 분양가도 높아지고, 손해볼 건 없죠, 조합원 입장에선. 그런 형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커다란 단독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 10억도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1+1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10억이라도 충분히 구입할 만하죠.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는데 뭐 10억이 문제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1+1 조건은 되지만 실제로 그게 순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채밖에 못 받을 거라 그러면은 굳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기회비용을 날릴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야 봐야 될 것들은 좀 있긴 합니다. 어느 구역이나 서울의 어느 재개발구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매물이 귀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곳은 연신내역 GTX A 노선을 도보권으로 한 10여 분 정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무려 4,100여 세대의 친환경 단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시 인가 받고 관리 처분이 한 2년 이내로 마무리될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른 사업 속도로 보이고 있어서 실수요자분들 한 6년 남았지만 실수요자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투자자분들도 관리 처분 이후에 얼마든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조 1구역입니다. 대조 1구역 위치를 다시 살펴보면 여기가 가련, 연신내역, 그 다음에 요 아래가 대조 1구역입니다. 여기는 뭐죠? 여기는 불광역입니다. 불광역. 그죠? 여기는 대조 1구역. 자, 위치 파악되셨죠? 자, 대조 1구역의 조감들을 보면 역시 뭐 멋지죠? 최근에 짓는 아파트가 얼마나 예쁘게 짓습니까? 그죠? 여기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진행사항은 현재 철거 중이고요. 2451세대의 큰 대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실에 가깝죠. 뭐 불광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광역 같은 것이 가깝기 때문에 상업실이 인접해 있고 특징이 이제 33평 미만 비율, 그러니까 25평, 33평 이런 것들이 98% 수준, 거의 이제 30평대 그러니까 8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 114제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대부분 20평대, 30평대를 지었다라는 거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지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23년경 완공, 지금 이제 철거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다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 구역은 이제 대조 1구역입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철거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고, 관리 처분을 작년 이제 5월 달에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사에 들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2,400여 세대가 생겨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대조 같은 경우가 아까 가련 1구역 같은 경우가 4,100세대고 여기 2,400세대니까 세대수로는 가련이 더 크긴 한데, 자, 이 주변에는 동명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은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학교 다니기도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신내역 근처라든가 불광역 부근에도 이제 상업지로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거는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 부각되는 거는 이 대조 1구역에서 중학교가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한 1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어서 은평중이라든가 구산중, 선일여중 같은 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조금 단점으로 부각됩니다만 크게 가격에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조 1구역도 17년도에 사업주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관리 처분 났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또 계획상으로 23년 하반기, 24년 초 정도면은 입주까지는 될 걸로 보여지고요. 시공사는 지금 현대 힐스테이트로 이제 지어질 걸로 보이고요. 은평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뒤쪽에 북한산 조망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부 안 부서진 이제 건물이 몇 개 보이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철거된 모습이에요.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예상가인데 25평이 한 4억 4,700, 30평대는 5억 2,800, 33평은 5억 7천, 42평은 7억 2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철거 중인데 현재 매물은 현장 둘러보니까 거의 찾기 힘들고요. P는 5억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데 P값이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는 현지 부동산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거는 현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지 않나. 왜냐면 쌀 때부터 보셨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P 5억짜리 아닌 게 또 서울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다 5억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사업이 마무리돼서 리스크가 없는 수준이라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수익은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이 이제 많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P 5억 주고 이제 분담금 감안하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를 5억 2,800인데 감정평가 금액 한 2억 주고 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을 3억 2,800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2억짜리 감정평가를 받는 것들이 요즘 P가 5억이면 한 7억 주고 사는 거죠. 7억 주고 사서 분담금 3억 2,800이면은 얼마입니까? 10억 2,800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주변에 새 아파트가 얼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억 5천에서 한 13억 한다. 얘는 더 새 거기 때문에 완공 시점에 최소한 15억 가지 않겠니? 라고 생각한다면 이 금액이 비쌉니까? 비싼 금액이 아니죠. 그죠? 이래저래 해서 한 11억 정도 들어간다고 쳐도 현재 주변 새 아파트보다도 싸고 거기에 프리미엄 붙을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여전히 수익은 생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일반 분양보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장점은 일반 분양 당첨되려면 최소 100대 1 뚫고 가야 되는데 언제 기다리니 이건데, 여기는 조합원이니까 100% 당첨이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안전마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마진인데 뭐 수익이 엄청나게 클 수는 없겠죠. 예. 저 리스크에는 저 수익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수익이 적은 건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 4억, 지금 들어가셔도 3, 4억 정도의 수익은 날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10월 제가 중순쯤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모습이에요. 거의 다 이제 부신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거의 다 부셔졌습니다. 몇몇 안 부셔진 집이 있는데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요. 층수 높이고 세대수 늘어가지고 2451세대로 재개발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불광 5구역입니다. 불광 5구역은 조감도가 아직은 매끄럽진 않죠. 예, 디테일하진 않은데 얘는 현재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단계고요. 2383세대의 세대수익이니까 뭐 대주 1구역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불광 5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조금 전에 지나오다가 불광 5구역 조합사무실도 있었고, 그 뒤쪽으로 이제 쭉 보고 있습니다. 불광역 바로 뒤쪽 블록부터 시작돼서 여기도 세대수가 적지 않아요. 2230세대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지어지고, 현재 단계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지금 옆에 이제 대조구역이라든가 가련구역 앞서 보셨던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치솟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불광 5구역도 사업성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여하튼 서울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굉장한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불광 5구역도 대조와 가련 좋은 친구들을 둬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처럼 보여요. 지방에서는 대규모 공급이 되는 것들이 오히려 미분양이 나면서 기존 주택가격까지 떨구는 경우도 많지만, 서울 같은 데서는 뭐 너끈히 분양이 되고도 피가 왕창 붙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흔 동네가 새 아파트로 되고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골목골목 또 낡은 주택가가 많이 있고 좀 좁은 도로가 문제입니다. 좁은 도로가. 아직까지는 언덕이 심하지가 않네요. 대조구역 같은 건 언덕이 거의 없었고, 가련은 또 언덕이 좀 심했었고, 또 그 건너편 쪽도 그 뒤로 갈수록 언덕이 좀 심했는데, 이쪽 구역은 아직은 언덕이 높은 곳이 보이진 않네요.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대조 1구역이 여기 있고요. 불광은 여기입니다. 이게 불광역인데 여기 불광 5구역이에요. 근데 이 주변을 보게 되면은 북한산 실스테이트 3차, 그 다음에 뭐 북한산 실스테이트 7차, 1차 되게 많잖아요. 이게 다 불광 재개발로 완성된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언제냐면은 2010년 8월, 2011년 7월, 막 요때쯤 2010년도 전후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구역이었던 얘는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얘네가 뭐 작년 재정 입주한 것도 아니고 입주한 지 10년 차가 됐으니까 얘네가 얼마나 늦어지는 겁니까? 얘네보다 거의 한 17년, 18년 더 늦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진행이 안 되죠. 입지는 어떻게 보면 더 좋거든요, 이 구역이.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잘 되는 걸 보고, 이제 어쨌든 가격이 최근에 한 5년간 엄청나게 부동산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제고되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호선, 3호선, 6호선 불광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3, 이거 잘못 나왔고요. 얘는 2023년경이 아니고요. 계획상을 보게 되면은 입주 때까지는 한 7, 8년은 걸린다고 봐야겠죠. 그죠? 7, 8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리미엄은 지금 4억 전후로 형성되고 있고 매물도 좀 귀한 편입니다. 근데 매물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현재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현금 같은 게 보통 한 4억에서 4억 5천. 피값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는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변이 다 개발되는 어떤 환경에 놓여졌기 때문에 진행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지지부진한 어떤 요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사업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네. 자, 그래서 25평이 평균 분양가가 뭐 5억 정도, 일반 분양이 5억 7천, 33평은 6억 초반, 일반 분양은 7억 초반 정도 되는데, 이런 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이거는 뭐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구역이 독바이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도 사업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민관이 같이 하는 꼴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하는 곳이고, 세대수가 1305세대인데 임대아파트 장기저주택 시프트가 522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긴 조합 설립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돼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고, 용적률도 대단히 높이 상향을 해줬어요. 대신 거기에 따른 임대아파트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권리 산정 기준이 19년 7월 25일이기 때문에 이후에 신축된 것들은 소위 말하는 물딱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들이라서 이런 걸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여기도 뭐 물건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쪽 보시게 되면은 20년 10월달 현재 프리미엄이 3억 이상, 그러니까 뭐 웬만한 것은 뭐 다 일단 잘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프리미엄은 높아요. 서울에서는 형성하고 있으며 매물이 굉장히 귀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독바이 역세권 이제 개발 구역 내에 왔습니다. 불광 5구역하고 거의 연접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건축상으로는 1300세대 정도가 되는데, 이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임대아파트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522세대 정도 되니까 40%가 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 비율이 높은 대신에 좀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조합 방식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에서 이제 시행자 참여가 돼서 아마 시공사도 롯데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이제 이름 자체가 독바이 역세권 개발이기 때문에 독바이역하고 연접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6호선이긴 한데 약간 단선 개념이죠. 그런데 향후에 신분당선 북부 연장까지 가게 되면은 삼성까지 지나갈 때 독바이역을 찍고 갑니다. 그러면은 신분당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고, 뭐 다른 지하철역도 아니고 신분당선이 생기게 되면은 강남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신분당선이 어떤 구체화된 거는 아니고 아직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완공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의 이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독바이역세권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독바이역은 이게 출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독바이역세권 개발 지구라서 이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임대아파트를 비율을 높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향후에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일반적인 재개발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피값이 조금 낮아야죠. 다른 데보다는 아무래도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면, 보니까 대략적으로는 피가 어차피 예상치긴 하지만 한 3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적게 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장점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불광 5구역하고 연접되어 있으니까 불광 5구역의 시세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가격을 형성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독바이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도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장단점 써놨다시피 속도는 빠르지만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질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러나 투자 금액이 다른 것보다는 좀 작기 때문에 나는 금액이 안 맞다. 그럼 여기라도 해보시는 거고.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불리함 치고는, 그리고 다른 어떤 대조나 가령 불광보다는 입지가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P값은 적지 않게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독바역에 신분당에 들어서게 되게 되면은 뭐 엄청난 호재긴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아이디어 구상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구체화된 게 없어서 그거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라는 판단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은평구 쪽에 있는 재개발들을 좀 알아봤고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곳이 이쪽에 이제 가련구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대조구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불광구역하고 이쪽에 독바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런 쪽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주책은 제가 항상 일관된 주장을 합니다만 이건 토지가 얼마만큼 확보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95% 이상 100% 가까이 돼야지만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연신내역 그 우측변입니다. 지도상 보게 되면 연신중학교 쪽 방향인데 이쪽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문의 주시는 분이 많아서 좀 둘러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어떤 주택의 노후도보다는 도로망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도 많고 굉장히 좁아서 저희가 작은 차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동하기가 이제 불편하게 느낄 만큼 그렇게 협소한 도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접도율이 굉장히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언덕이 상당히 심하네요. 근데 연신내역 근처 쪽에서는 이제 그 상업지 부근은 뭐 커다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공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바로 뒤쪽부터 이제 주택가인데 주택가는 지금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모습들이에요. 자, 여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것들은 뭐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이 동네의 특성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특성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연신내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 GTX A 노선이 이제 공사 중이다 보니 이게 완공되게 되면 강남까지 접근성이 워낙에 좋아져서 뭐이 호재를 기반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일단 추진은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쉽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 아래쪽에 연신내역 요 이쪽에도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일대는 뭐 지금 그 신축 허가 제한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상태인데 실제로 개발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주변 일대가 개발이 되게 되면은 개발 압력을 좀 받아서 지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뭐 나쁜 선택은 이쪽에 매물을 구입하시는 소액 투자로 구입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은평구 쪽 일대가 예전에는 서울의 어떤 끝자락으로서 인기가 좀 없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각광받는 곳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이쪽에 수색증산 뉴타운도 사실 서울의 끝이지만 새 아파트로 변모되고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가격이 지금 되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주변 일대로 아까 설명드렸었다시피 이 지축구역이라든가 삼성역 일대라든가 아니면은 이쪽 향동지구라든가 덕은지구 같은 것들 서울하고 붙어있지만 어쨌든 경기도에 있는 곳들도 가격이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8억 9억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10억대 초반인 지금 이런 신축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의 재개발 물건을 구입하는 거는 올바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은평구 쪽에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좀 투자에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